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출신 심재권 의원입니다. 지난 2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격의 없이 남북한을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전 세계는 이제 한반도에 적대 관계가 종식되고 정령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남북 관계를, 북미 관계를, 한반도 평화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우리 정부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아베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규탄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외교안보 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네, 국정의 노고가 크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회동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영토 자유의 집에서 북미가 정상회담을 열어 하노이 이후 정체되었던 비핵화 협상이 다시금 동력을 찾게 한 쾌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6월 30일 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을 보면서 우리 정부가 한때는 운전자 자처하더니 이제 손님이 됐다, 이런 비아냥도 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우리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2월 하노이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사항 발표 없이 끝난 이후에 북미 간 대화가 교착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국면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는 북미 간 대화의 재개였습니다. 6월 30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일은 북미 간 대화의 재개를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충분히 말씀하시도록 도와드린 것, 그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치인이나 스스로 주인공이 되고 얼굴을 내고 각광을 받고 싶은 것이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본능을 오히려 억누르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즉 북미 대화 재개라는 목표를 위해서 뒷자리에 한 발짝 뒤에 물러서 계신 것도 용기였고, 그 결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북미 정상 모두 문재인 대통령께 고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난 227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습니다. 양측의 그 중요한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네, 아시는 것처럼 작년 6월 12일이었습니까?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크게 보면 4가지의 합의를 했었습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 북한 체제 보장, 북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4가지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미군 유해 송환은 한 차례 이미 이행이 됐고요. 2월 달 하노이에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일정한 접근,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일정한 접근, 여기까지는 양측에 큰 이견이 없이 합의랄까 비공식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비핵화의 1단계 진전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간에 기대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문제에서 그 합의가 발표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럼 판문점에서 어떻게 양측이 좀 의견을 좁혔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까지 두 분이 깊은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부를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미 정상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 대통령께 알려드렸었고요. 그 판문점 회담 전에 그날 오전에 청와대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의미 있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접근 방법에서 동시적 병렬적 접근에 합의했다, 의견이 일치했다 하는 발표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전개이고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오늘에도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지난번 판문점 회동 이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의 목표를 핵 동결로 바꾸었다. 뭐 저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미국 신문이 그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번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 비건 대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확고한 목표는 북한의 핵 폐기고요. 동결, 즉 핵 활동의 중지는 핵 폐기로 가기 위한 당연한 전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동결이 목표가 아니고요. 목표일 수도 없고 북한에게 완전한 폐기가 목표라는 건 불변의 사실입니다. 지난 하노이에서도 그랬고 앞으로의 실무 협상에서도 비핵화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한반도 비핵화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번 그 227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안을 보내서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국제사회가 이미 라틴 아메리카 또는 동남아시아 비핵지대 또는 비핵무기 지대로 불리는 이런 지대를 만들 때 도입한 비핵화의 개념, 즉 핵무기의 제조, 생산, 실험, 취득, 배치, 저장 등을 금지하는 것을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간명하면서도 이미 국제사회에서 검증한 그런 비핵화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셔요? 네, 아시겠습니다만 1992년 1월에 서명된 그때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때 남북 간에 합의돼서 서명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미 남북 간에도 합의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사실상 공인된 정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체제 구축에는 또한 북미 관계, 적대 관계 해소가 필수입니다. 제재를 가하면서 그러면서 또 적대 관계를 해소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정대 상응해서 적절한 제재 완화 또는 제재 해제 문제가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요즘에 비건 대표가 많이 말씀하시는 동시적 병렬적 접근 그리고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이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최근 들어서 소위 통미봉남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도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원천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남북 간의 신뢰 유지는 설령 북미 관계가 교착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남북한 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혹 이야기하는 린치핀, 바로 그게 남북한 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4.27 판문점 선언 또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양측이 합의한 것을 양측이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할 때 뭐 유엔 제재라든가 뭐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은 유엔에다가 제재 예외 조치도 신청하고 또 우리가 찾아본다면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무슨 그 금강산 관광 문제도 우리가 집단적으로 한다면 어려울지도 모르겠으나 개인적인 관광 이미 뭐 다른 나라들에서도 하고 있죠. 이런 게 허용된다라든가 또는 인도적인 그런 지원 문제 이런 것도 좀 더 과감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의 재개에는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기류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사정 이것이 대전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식량 지원처럼 WFP나 FAO가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렵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식량 지원이 더 쉽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요인은 있겠습니다만은 가능하다면 국제사회와 협의하고 공조해가면서 그런 일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보복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7월 9일인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본의 대한 수출업체 몇 곳이 수출 품목에 대한 승인을 신청해서 일본 당국이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한일 협정과 관계없이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 징용한 우리 피해자들에게는 배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왜 그렇게 판결을 했죠? 네, 약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의원님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2012년에 바로 지금의 그 피고로 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지금의 원고로 되어 있는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 사이에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즉 우리 측 피해자들의 패소를 선언했는데 2012년 대법원에서 그것은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다 해서 파기환송을 했었더랬습니다. 말하자면 개인의 청구권은 한일 기본협정과 별도로 살아있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고 지금의 대법원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셈입니다.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2012년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을 때 지금의 피고로 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신일철 죽음의 책임자 한 분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재판에서 지더라도 따르겠다.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민주국가라고 하면은 세계 어느 나라도 대법원의 판결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갖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고 또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는 우리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논평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본말이 전도돼도 참 한없이 전도된 이런 잘못된 비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삼권 분립이란 건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더구나 그 문제로 전직 대법원장님이 재판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행정부가 뭔가를 왜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상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삼권 분립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이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임해왔고 그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임해왔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돼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아베 정부의 이러한 그 경제 보복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 이런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여론이 일자 아베 수상은 슬그머니 마치 우리가 대북 제재를 위배했기 때문에 해서 무슨 반도체 부품을 북한에 빼돌린 것처럼 그 사실을 호도하고 참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 아베 총리께서 어떤 의도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서 질문을 해놨습니다. 아직 답이 오질 않았는데요. 자칫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안보 질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이다 하고 우려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엔 제재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평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국내의 방송사 한 군데가 미국 국무부에 질문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그 발언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미국 국무부의 답변이 대한민국과 미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공동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답을 보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아베 총리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고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할 수도 있는 말씀이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번 그 G20 회의 직전에도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으면 하자, 이렇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에서도 저는 더 이상 이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다시 정상회담에 나서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회담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입니다. 장소나 시기에 관계없이 그런 회담이 빨리 열리길 바랍니다. 네. 최근 아베 수상은 우리 대통령은 대북 영향력도 없다,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또 우리 정부를 적대적으로 지칭하는 등 시정 잡배 같은 외교 결례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수상이 무엇이라고 하던 우리는 한일 관계의 목표를 불행했던 과거사를 잘 마무리하면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우호관계를 이뤄나가도록 하는데 우리 정부는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도 한일 양국은 설린 우호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1998년 일본 의회에서 연설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50년 동안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 50년 때문에 1500년을 망가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일 양국은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저 개인으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근 30년 가까이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사태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저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북한의 식량 사정 최근에 우리가 5만 톤 지원하게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의 평가보다는 WFP 세계 식량 계획, FAO 식량농업기구의 발표를 보면 10년 내 최악의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평화, 우리 한민족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는, 또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또 다음에 감사합니다.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화체제 구축에는 북미 적대관계 해소가 필수입니다. 한편으로 제재를 가하면서 적대관계를 해소한다? 불가능합니다.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또는 제재 해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만약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다시 제재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스냅백 제도도 함께 채택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입니다. 그 첫걸음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의 양측의 성실한 이행입니다. 유엔 제재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 필요하다면 제재 예외 조치도 요청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모두를 과감히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본 아베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는 대북 제재 문제까지 들먹이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속 좁은 아베 수상의 태도를 볼 때 이러한 보복 조치는 장기간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 설린 관계를 해치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는 아베 수상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아울러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우리 정부도 장단기의 대책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세워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